안녕하세요. 마력과학의 진호쌤입니다. 잘들 계셨어요? 자, 오늘은요, 전의 질이라는 거하고 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조금 배울 겁니다. 하이탑에서만 좀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서에서는요, 전의 질이란 말이 아마 나오지 않는 그런 참고서, 교과서도 되게 많을 거예요. 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이온을 배울 때 전해를 배우지 않는다는 건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배울 때 그냥 한꺼번에 확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거하고 이 전해질, 뭐 물속에 들어가면 풀어지는 성질을 얘기하는데 전해질과 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질 배울 겁니다. 비전해질 배울 거예요. 우리 교재는 54쪽에 조금 나와 있는 거고, 전해질이라는 게 조금 이제 한자로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해답지할 때 그 해자입니다. 풀어졌어요. 풀어졌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이게 전해질이야. 그쵸? 비전해질은 어떻게 된 거야? 물속에 풀어졌는데도 전류를 흐르게 하지 못하는 물질을 우리가 비전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질과 비전해질은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건이 조금 들어가야 돼. 조건.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면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풀어져야 돼. 둘 다 풀어져야 돼. 그냥 물에 녹아야 돼. 물에 녹아서. 둘의 조건이에요. 물에 녹아. 근데 이 물의 녹아를 조금 더 유식하게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물속에 녹았으니까 물하고 섞였겠죠? 수용액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이야. 전해질과 비전해질이 되려면 일단 물에 녹아야 돼. 그럼 안 녹는 물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전해질, 비전해질 논할 수가 없어요. 물에 안 녹잖아. 철 같은 거는 여기다가 넣으면 돼. 안 돼. 일단 물에 녹아야 된다니까.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아서, 이게 조건이에요. 전해질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고, 비전해질은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물질이야. 근데 둘 다 물에 녹아야 돼. 물에 녹아서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고요. 얘는 물에 녹았는데도 무엇을 만들지 못하니까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전해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해질이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전해질은 무슨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입니다. 이게 조건이니까. 수용액 상태. 자, 수용액 상태에서, 이게 조건. 수용액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 그치. 물에 녹은 거야. 물에 녹아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계속 얘기다.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을 생성하는 거야. 이온을 생성. 그래서 이온을 생성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이거를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럼 비전해질은 그거에 완전 반대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비전해질은 완전 반대. 근데 완전 반대인데 요 앞은 똑같아. 물에 녹아야 돼, 안 녹아야 돼? 녹아야 된다니까. 수용액 상태야. 자, 수용액 상태. 물에 반드시 녹아야 돼요. 수용액 상태가 되더라도, 물에 녹더라도 절대 얘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온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이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온을 생성하지 못해 전류를 흐르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비전해질이라고 얘기해요.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보면, 이 전해질 같은 건 우리가 배웠던 것들 전부 다야. 이온결합 물질 중에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냐면 염화나트륨이야. 자, 염화나트륨은 물속에 녹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금 물에 녹아 안 녹아? 소금 물에 녹잖아. 소금 물에 녹죠. 자, 비전해질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설탕이야. 설탕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녹죠. 당연히 녹아. 물에 녹지만 설탕은 이온을 만들어 못 만들어? 이온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온이 안 만들어지니까 전류라는 게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전류가 안 흘러요. 자, 염화나트륨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녹아. 물에 엄청 녹잖아. 소금 물에 잘 녹잖아. 물에 녹았는데 얘는 뭘 만들어? 이온을 만들어. 이온을 한다고. 이온을 만들어.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해질과 비내절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을 만드냐,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을 만들지 못하냐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흐르지 않게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뭐만 배울 거냐면 전해질만 배울 거야. 그럼 결국에는 비전해질의 종류만 조금 많이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전해질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설탕은 적어 드렸고요. 설탕 되고요. 포도당도 물에 잘 녹아. 근데 전류를 흐르지는 않게 합니다. 뭐 녹말도 당연히 그렇고요. 에탄올도 물에 잘 녹아. 근데 이온 못 만들어. 아세톤 엄마 매니큐어 지우는 거 이 약품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설탕, 포도당, 녹말, 에탄올, 아세톤. 얘네들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물에 잘 녹아. 이게 조건이야. 물에 잘 녹는 게 조건이라고. 물에 엄청 잘 녹아. 물에 잘 녹지만 이온을 만들지 못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전류를 흐르게 하지 못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지 못하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비전해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물에 녹기 전에, 자, 전해질과 비전해질. 물에 녹기 전에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잖아. 그럼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를 흐를까, 안 흐를까? 고체 상태에서도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면 돼, 안 돼? 안 돼. 고체 상태에서, 덩어리 상태에서 둘 다 전류 흐르면 안 됩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 도체라고 따로 부른다고. 그치?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고체 상태가 아니고 물에 녹은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해질. 그쵸?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비전해질. 녹냐 안 녹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선생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비전해질의 종류. 설탕, 포도당, 녹말, 에탄올, 아세톤은 물에 녹지만 이온을 만들 수 없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자, 전해질과 비전을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이런 걸 모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다 전해질 표시에 비전해질 표시에 그렇죠. 전해질과 비전 이렇게 해요. 자, 일단은 물에 녹아야 돼. 물에 녹아야 돼. 물에 안 녹으면 안 돼. 자, 물에 녹은 상태에서 반드시 뭘 하냐면 소금 갖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소금 얘기해볼게요.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은 어떻게 되냐면 물이 소금을 다시 이온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그쵸?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얘네들을 다시 이온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온 상태. 얘네들을 다시 이온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쓰냐면 소금이라는 게 NaCl이잖아. 이게 소금, 염화나트륨이잖아. 염화나트륨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 고체덩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수용액이 되는 거잖아. 이걸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해요. 수용액. 여기다가 S라고 쓰면 솔리드에서 고체고요. L이라고 쓰면 액체가 되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G라고 쓰면 가스가 해가지고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이렇게 AQ라고 쓰면 뭐라 읽어주면 돼? 수용액이라고 그래. 그럼 물이 얘네들을 다시 이온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걸 이온하라고 얘기합니다.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을 다시 나누기 때문에 이온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돼요. 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무슨 극을 연결해?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되게 신기하게도 누가? 그쵸? 플러스 극으로는 누가 이온이 가면 돼? 염화 이온이 이렇게 끌려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누가 끌려가? 나트륨이 이렇게 끌려가면 돼요. 결국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온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다 선생님이 뭐 집어넣냐면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설탕은 물에 녹죠. 물에 녹더라도 얘네들은 이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분자의 형태로 그대로 이온을 만들지 못하고 요렇게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분자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비전해질. 괜찮죠? 이런 걸 비전해질. 이온 상태로 만드는 걸 이런 걸 전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온화되는 과정들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염화 마그네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염화 마그네슘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Mg2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이런 것들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염화 구리 같은 것도 Cu2 플러스 2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하는 과정들을 조금 알아야지. 염화 마그네슘이 물에 들어가면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요.
이온화가 돼요. 염화구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구리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어요.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거냐면 물도 전기를 띠고 있어요. 물도 전기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물도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야 둘이 붙어 있지 말고 나랑 일로 와. 나랑 붙어. 그래서 물이 얘네들을 다시 이온화 시킬 수 있어요. 모든 애들을 다시 이온화 시키는 건 아니죠. 이온화를 시키지 못하는 건데 나중에 앙금이라고 따로 배우시면 돼요. 일단은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정의를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질, 비전해질 이렇게 조금 잘 기억하시고요. 전해질과 비전해질에 해당되는 문제 62쪽에 나와 있는 걸 조금 볼게요. 자, 그림 가는요. 18번째야. 그림 가는 고체 A를 그린 나는 고체 B를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이 존재하는 입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얘는 아무리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없죠. 이런 거는 분자 상태야, 분자. 근데 여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보여 안 보여? 양이온과 음이온이 보이네. 그치? 그러니까 물에 녹았어. 얘는 물에 녹은 거 안 녹은 거? 얘도 물에 녹은 거다. 물에 녹았는데도 이온을 못 만들었어. 얘는 물에 녹았는데 이온을 만들었어. 얘네들을 전해질, 얘네들을 비전해질 그리는 거야. 오케이. A와 모두 아니죠. 자, 설탕 수용액은 가해, 설탕 수용액이래. 설탕 수용액은 당연히 비전해지니까 가해 모형이 맞죠. 자, 가 수용액보다 나 수용액 전류가 더 잘 흐른다. 가는 전류가 안 흐르고요. 나는 전류가 흐르죠. 가 수용액보다 나 수용액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전해질의 종류 말고 비전해질의 종류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전해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비전해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 충분히 열심히 잘 공부하신 겁니다. 알았죠? 자, 잠깐 물 한 잔 먹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거예요. 자, 이온화라는 건 다시 이온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전해질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해질 물질이 수용액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물이 다시 얘네들을 이온화 시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온화라는 거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이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뭐하고 뭐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냐면 양이온과 뭐로 음이온으로 이렇게 바뀌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하이탑으로 배우니까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기는 조금 그래. 왜? 우리 능력이 좀 뛰어나니까. 선생님이 그냥 지금 빠르게 얘기만 좀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물이라는 것도 전기를 띠고 있어요. 알고 있니? 그래서 물을 졸졸 흐르게 한 다음에 뭐 에보나이트 막대 같은 거 그냥 플라스틱 막대 자 그런 거를 이제 여기 털 가지고 이제 옷 있죠? 옷에다가 이렇게 막 비벼. 그럼 얘가 이제 전기를 띠게 되거든요. 그럼 물 가까이 가져가면 물이 이렇게 샥 하고 따라옵니다. 실제로 물은 전기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은 뭘 띠고 있다고? 전기를 띠고 있대요. 그래서 물이 이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되어 있는 얘들한테도 전기력을 작용을 해요. 그러면 물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면 얘네들이 원래 결합되어 있던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물이 다 전부 다 다른 애들을 다 이온화 시키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온화 시키지 못하면 그냥 덩어리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온화를 시키면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지면 되는 겁니다. 자, 누구하고 그 물질하고 물하고의 정전기적 인력이 더 강하면 이온화가 된다. 뭐 이런 것만 좀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질 물질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선생님 쭉 한번 적어보고 그거에 대한 이온화 과정들을 조금 보시면 돼요. 몇 개만 적어보면 돼요. 몇 개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뭐, 염화칼륨, 탄산나트륨, 그 다음에 뭐, 수산화칼슘 이렇게 있는데, 요런 것도 몇 개가 한번 이온해 시켜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소금, NaC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렇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이온화 시켜봅시다. 그 다음에 Mg, 염화, 마그네슘. 염화, 그래, 구리 합시다, 구리. 염화, 구리, 수용액.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그래, 가망가니지산 칼륨. 가망가니지산 칼륨 수용액. 선생님이니까 잘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잘할 수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볼까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 수용액.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왜 이렇게 적는지를 너희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갔잖아.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을 수용액이라고 불러주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을 이온화를 좀 시키는 건데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자고. 자, 여기 밑에 첨자가 하나도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온을 먼저 알아야 돼, 너희들이. 얘네들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결합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얘 Cu가 2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여기가 K 플러스고 MnO4 마이너스인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온을 시킬 수 있어요. CA가 2 플러스고 OH가 마이너스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시작을 해요. 잘 봐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적기만 하면 돼요. 이온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온을 적어야지. 이온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온을 못 적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온을 좀 적어봅시다. 나트륨은 적을 수 있죠? 1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자를 하나 버려서 양이온, 그 다음에 Cl- 염화이온. 자, 구리도 Cu 2 플러스, 자, 염화이온 Cl-. 왠지 느낌 이상하죠? 아, 이상하잖아. 여기가 2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면 안 되지. 중성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Cl-라는 덩어리가 몇 개 있어야 돼? 사실은 2개 이렇게 있어야죠. 이 2개가 결합돼서 여기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왜 연필심 아깝게 여기다 이걸 하나 더 쓰니? 여기다가 Cl-가 몇 개? 2개 있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도 어떻게 적으면 돼? K 플러스 칼륨이온, MnO4 마이너스. 그쵸? 요거는 원자 단위오니까 이거 그냥 덩어리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칼슘 Ca2 플러스, 그 다음에 OH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어떻게? 2 플러스잖아. 얘가 이제 2 플러스니까 당연히 얘도 몇 개 있어야 돼? OH 마이너스가 한 덩어리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쓰는 센스. 오케이. 그러니까 이온만 잘 알고 있으면 이 이온화 과정은 그렇게 조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왜 여기가 이렇게 2가 들어가고 여기가 왜 이렇게 2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이잖아. 얘네들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끌려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자, 양이온이라는 건 얘네들은 어디로 끌려가면 돼? 아, 당연히 플러스 성질이 있으니까 전기를 연결시키면 마이너스로 끌려가면 돼요. 자, 얘네들은 어디로 끌려야 돼? 마이너스 성질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끌려가면 돼. 아, 전기를 통하게 했을 때. 근데 사실 이온이라는 건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 우리 눈에 띄는 애들 누굴까요? 색깔이 있는 애들. 색을 가지고 있는 이온이 있습니다. 그 색을 가지고 있는 이온을 얘기를 해줄게요. 자, 구리 이온이에요.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을 띠냐면 푸른색, 청색을 갖고 있대요. 그렇구나. 자, 또 색이 있는 애, MnO4 마이너스, 원자 단이온, 그쵸? 다원자이온, 이름이 뭐야? 과망간이지산이온, 과망간이지산이온, 보라색, 이렇게 하면 돼요. 색이 있는 이온이 또 있어요. 색이 있는 이온이 또 뭐 있냐면, 요거 있어요. CrO4 2-, 크롬뮴산이온,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빼고는, 그쵸?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네들 빼고는 우리 눈에 띄어 안 띄어? 안 띄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잘 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테니까 봐. 종이를 준비합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종이를 준비하고 전기를, 그쵸? 건전지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할 거야. 건전지를 우리 연결합시다. 이쪽 건전지는 누구 연결했냐면 플러스 극을 연결했어요. 괜찮지? 이쪽에다는 어떤 건전지 연결했냐면 마이너스 극에 뜨는 건전지를 연결했어요. 자, this is paper. 이거 쓴 종이입니다. 이건 종이에요, 종이. 자, 종이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미안해. 얘는 전기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이한테 전기 통하라고 전해질을 묻혀야 돼, 전해질. 전해질이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니까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 여기다 전해질을 집어넣어. 그래서 전해질을 묻히는 거야. 어떤 전해질을 제일 많이 쓰냐면 질산칼륨이라는 전해질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여기다 이렇게 적셔야 돼.
그래서 이 질산칼륨 수용액 전해질을 종이에다 뿌리는 이유는 이 종이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였어요? 전기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묻히는 거야. 그러면 꼭 질산칼륨 넣을 필요는 없죠. 다른 거 넣어도 돼. 다른 거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제일 많이 넣다고. 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용액을 준비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용액을 준비하는데 얘는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염화 구리 수용액 CuCl2 염화 구리 수용액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구리 이온하고 염화 이온 맞죠? 구리 이온 하나 나올 때 염화 이온이 2개 나오는 비율로 있어야 돼요. 그치. 여기는 누굴 넣어놨냐면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을 거야. 얘하고 MnO4-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을 때 앞에 있는 이온을 안 배우고 오면 이런 게 다 헷갈리는 거야. 자, 이런 애들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 실을 묻히는 거야. 이렇게 실을 묻혀가지고 얘는 실 B, 얘는 실 A야. 그래서 어떻게 놓냐면 실 A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실 B를 여기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잖아.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이제 실에 누가 묻었을 것 같아? 염화구리 수용액이 묻었겠죠. A라는 실에 염화구리 수용액이 묻었을 거 아니야. 그치? 염화구리 수용액이니까 염화이온은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로 가겠죠. 그럼 이쪽으로는 무슨 이온 가? 염화이온 간다고 이렇게. 염화이온 가는데 이 염화이온은 가는 게 보이냐고. 이게 보일 리가 있어? 이게 보일 리가 있어? 어떻게 보여 이게? 염화이온은 색이 없으니까 안 보여. 하지만 이쪽으로 누가 가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쪽 누가 가겠어? 구리 이온이 이렇게 가는 게 보여요. 푸른색 빛이 여기가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니까. 아, 실제로 진짜 이온이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돼요. 자, 실 B에는 뭘 묻혀서 가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을 묻혔죠. 그럼 이쪽으로 뭐가 가야 돼? 이쪽으로는 칼륨 이온이 간다고. 실제로 가야 안 가요? 실제로 가지, 당연히. 실제로 가는데 얘가 이동하는 게 보여, 눈에? 안 보이지. 왜 보여, 이게? 색이 없는데. 그런데 얘는 가는 게 보인다고, 얘는. MnO4- 음이온을 갖고 있는 애는 어디로 끌려가야 돼? 플러스로 끌려간다고. 그럼 진짜 이렇게 보라색 같은 것들이 이동하는 게 이렇게 보여, 안 보여? 아, 보이지, 당연히. 자, 그럼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 이렇게 퍼런 색깔에 퍼지는 현상이 보이고, 퍼런 색깔이 보이는 게 보이고, 보라 색깔이 펴지는 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가망간이지산 이온하고 구리 이온은 이동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염화이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칼륨이온,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질산이온도 있어야 돼. 얘네들은 이동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아, 이동은 하는 거지. 이동은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이동은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온화 시키는 과정, 이온화 과정. 어떻게 두 개가 생기고 어떻게 몇 개 생기고 그 이온화 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 누가 끌려가고 마이너스로 누가 끌려가는지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색이 있는 이온을 조금 더 알아두시면 됩니다. 괜찮지? 자, 우리 교재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57쪽에 염화 구리 수용액이라는 게 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염화구리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염화구리 수용액이 될 거 아니야? 자, 염화구리 수용액 한번 접을게요. CuCl2 염화구리 수용액입니다. 그럼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Cu, E+, 그 다음에 ECl-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극을 연결할 거야. 전극을 연결할 겁니다. 도선을 연결해가지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누구하고 누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 구리 이온도 들어있고요. 구리 이온 때문에 물색이 푸른색이 돼요. 구리 이온 때문에 물색이 무슨 색이 된다고? 푸른색이 된다고. 이 구리 이온이, 그쵸? 지금 첫 번째는 구리가 뭐로 바뀌고 있어요? 물색에 놓으니까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바뀔 거 아니야.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바뀌니까 물색이 무슨 색이 돼? 푸른색이 돼요.
그럼 이렇게 구리이온만 있는 건 아니잖아. 누구도 있어야 돼? 염화이온은 항상 몇 개씩 더 등장해야 돼? 하나, 한 덩어리 이렇게. 와, 얘가 훨씬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더 생겨야 돼. 비율이 항상 몇 대 몇 비율로 나와야 돼. 얘네들은 구리가 한 개 나올 때, 얘네들은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되잖아. 하나 나올 때 두 개, 하나 나올 때 두 개, 하나 나올 때 두 개, 하나 나올 때 두 개.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 플러스 건전지를 연결해 주고 마이너스 건전지를 연결해 주면 드디어 얘네들이 이동을 한다고, 이온들이.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는 여기가 이게 플러스 극인 건 알지?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이렇게 염화 이온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으로는 누가 가는 거야? 마이너스 극 얘네들이 가는 거야. 구리 이온들이 가는 거죠. 구리 이온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알아두세요. 마이너스 극으로는 누가 가냐면 구리 이온이 가. 요거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극으로는 누가 가야 돼? 플러스 극으로는 염화 이온이 몇 개씩 가냐면 얘가 갈 때 두 개씩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간 구리 이온이, 그쵸? 이쪽으로 간 구리 이온이 이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뭘 공급받냐면 전자를 공급받아요.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전자를 두 개를 공급받아가지고 뭐로 바뀌게 되냐면 구리라는 거로 바뀌는 거야. 다시 구리 이온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극에서 구리 이온이 구리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구리 이온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 그래서 물색,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극에 자꾸만 빨간색 구리가 좀 빨간색이거든. 빨간색 구리들이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 자,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염화이온 같은 지금 전자가 더 많은 경우니까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하면서 전자를 두 개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오냐면 염소 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플러스 극에는 염화이온들이 만나서 염소 기체로 바뀌면서 뽀글뽀글 황록색 기체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은 조금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어려운 내용이라 우리 하이탑에 나와 있는 거라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들 정도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온화 시키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온화를 시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플러스 극으로 누가 가고 마이너스로 누가 가는지 알겠죠? 색깔이 있는 이온들도 반드시 숙지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2쪽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21번. 여러 가지 전해질의 이온화식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봅시다. 자, 염화, 암모늄. 이걸 뭐또 쓸 수 있어야 돼.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K 플러스 OH 마이너스 H 플러스 CH3 C 마이너스 아세트산이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 염화 이온, 땡큐. 괜찮죠? SO4 E 마이너스 Na 플러스 두 덩어리. 와우. 다 맞네요? K 플러스 OE, 뭐야, 얘는. 이거 원자 단이온입니다. 그래서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수소이온이 마이너스가 됐네. H 플러스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틀린 것까지 선생님 잘 고쳐줬으니까 이온화 시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온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그 이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이온. 자,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을 적신 거름종이 중앙에 보라색에 과망간이지산칼륨 누구 때문에 보라색이라고? 누구 때문에? 가망간이지산 이온 때문에 그런 거야. 전을 연결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극쪽으로 가망간이지산 이온 맞죠? 음이온 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극쪽으로 누가 가야 돼? 칼륨 이온 가면 됩니다. 빠밤.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라고 그랬잖아. 왜 적셨어요? 전기통화라고 꼭 기억하시고 K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보라색이 플러스 극쪽으로 가는 거죠. 보라색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다. 괜찮다. 자, 보라색을 띠는 이온은 가망간이지산 이온이다. 괜찮죠? 자, 가망간이지산 칼륨은 K 플러스 MnO4 마이너스를 이온화한다. 그렇죠? 정글 반대로 연결해도 색깔 이동은 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니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가망간이지산 이온은 이쪽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5번인데 충분히 이 정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이 있는 이온 반드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죠? 자, 선생님이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력 핵심 정리입니다. 자, 전해질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 전원을 연결하면 각 이온이 반대 전원을 띠는 전극으로 이동하므로 전해질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립하고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수산나트륨, 아세트산,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이 전해질에 해당이 됩니다.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이 가고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간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전해질은요, 물에 녹으면 둘 다 일단은 녹아야 돼요. 전해질이든지 비전해질이든지. 비전해질은 물에 녹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을 만들지 못함으로, 참 어렵게 얘기했어요. 이온을 만들지 못함으로 전원을 연결해도 비전해질은 어떻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설탕, 녹말, 포도당, 에탄올, 글리세린, 아세톤 등이 비전해질에 해당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도 뭐 이동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정의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온화 시키는 거 모르면 큰일이죠. 그래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CO2 플러스 SO4 E 마이너스로 CA2 플러스니까 Cl 마이너스가 두 덩어리 생겨야 됩니다. 이온화 시키는 거 선생님 연습하게끔 교환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자, 이온은 이동합니다. 그쵸?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근데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색이 있는 이온들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가망간이지산 이온이 보라색이 어디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고 크롬뮴산 이온 노란색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구리 수용액, 가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 크롬뮴산 칼륨 수용액에서 색깔을 누가 담당하고 그 색깔이 무슨 극으로 이동하는지 꼭 반드시 자기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정의, 그 다음에 이온화시키는 과정, 그 색깔이 있는 이온들은 반드시 자기 거로 만드신 다음에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했과학의 진호쌤이었습니다. 안녕!